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HK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수원역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HK님. 네. 제가 지금 말할 장소가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뭐 비상계단 이런 데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울리나요? 조금 울리는데 그게 네. 바로 시들무 또 라이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DHK님께서 수원역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고, 네. 아직도 수원역을 보면 그 생각이 나겠네요. 이제 수원역을 안 간 지가 거의 그날 있고 나서부터는 예. 휴가 나올 때 잠깐 들리는 거 말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겪으셨길래 이런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DHK예요. 일단 이 일은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제가 20살 때 갓 성인이니까 친구들끼리 술도 많이 마시고 술집도 많이 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원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 집이랑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제가 수원을 가서 이제 막 1차로 저희끼리 막 마시다가 한 친구가 여자 좀 만나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그 헌팅 포차 그런 곳을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도 그렇고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예. 가서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 휴대전화가 너무 계속 쓰니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아서 카운터에 맡기고 그때 친구들은 여자애들이랑 놀고 저도 여성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좀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여성분들이 번호도 좀 감사하게도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한 3분 앞에 처음 갔는데 번호를 따여서 따였다? 예, 맞습니다. 딴 게 아니라 따였다죠? 예,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이제 네. 제 번호만 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헌팅 푸차가 약간 이런 건가 하면서 약간 신세계를 느꼈는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딱 그 시기가 코로나가 좀 심해서 10시까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한 9시 40분? 이쯤 되니까 손님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흡연도 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집까지 1시간 걸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도 수원 사는 친구여서 그냥 혼자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하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마치고 한 11시쯤에 근처 숙소로 들어갔는데 네. 그 숙소를 설명을 해드리면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카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2층이 카운터인데 이게 보니까 3층을 눌러도 2층에서 꼭 멈추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3층으로 막 무단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2층으로 가서 방 호수를 받고 그 방 번호가 308호였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해병대에 나왔었어가지고 귀신 뭐 이런 걸 별로 안 무서워하기도 하고. 진짜요? 진짜 해병대는 네. 귀신을 안 무서워합니까? 해병대 잡죠, 귀신은. 잡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뭔가 기가 쫙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숙소가 약간 빨간색 벽지가 약간 피가 굳은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여서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차피 숙소인데 똑같겠지 하고 혼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막상 혼자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전부터 좀 기분이 이상했던 것도 있고 혼자 있어서 핸드폰을 보고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술을 좀 깨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시간이 한 새벽 1시 이 정도여서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여성분이 저한테 아까 너가 나한테 번호 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아까 번호를 준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이구나 싶어서 얼굴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네. 왜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나오라고 놀자고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 술집도 다 닫았고 마땅히 놀 데도 없는데 어디서 놀자는 거지? 하고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호텔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혹시 몰라 제 호텔 이름을 봤는데 같은 숙소인 거예요. 뭐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이런 사람한테 겁은 좀 있어서 이거 뭐 혹시 모르니까
제 방번호는 안 알려주고 나도 거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친구들 여기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술을 같이 좀 더 마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어디에 있냐 지금 그러니까 205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205호. 예.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화를 끊지 않고 제가 담배를 피고 1층에 갔다가 올라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1층을 딱 눌렀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2층에서 멈추더라고요. 카운터에 무조건 멈추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전화하는 도중이니까 아니다 그냥 바로 지금 가겠다 하고 205호를 찾는데 제가 약간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지 205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해 그건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어딨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카운터에 젊은 남성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약간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저한테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가 205호에 있다는데 205가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저희가 201호부터 211호까지 있는데 205호만 없다는 거예요. 205호라는 방이. 폐쇄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 알바생분의 내피셜인데 아마 205호에 그 표지판 이런 게 고장이 나서 211호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약간 아차 싶어서 이 여자애가 혹시 잘못 말을 했나 나한테 코스를 205호 아니라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깔깔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아서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205호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드폰 전화기를 끊고 그냥 진짜 저도 뭐 홀린 듯이 1층으로 내려와서 흡연을 했는데 수원역을 보시면 수원역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긴 로데오 거리가 있고 그 중간에 인형 뽑기랑 뭐 이런 상점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흡연을 하면서 약간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로데오가 길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도 하고 사람이 아예 없어서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밤인데 왜 중앙에 있지? 그리고 보통 걸어가면 보통 상가 쪽으로 붙으면서 걸어가잖아요. 가운데 있길래 뭐지? 하고 그냥 저는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진격의 거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무지성 거인. 예, 맞습니다. 막 이상하게 뛰어오는 것처럼 멀리서 엄청 와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진짜 발이 안 떼지더라고요. 아예. 저는 그 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발이 아예 안 움직여지고 몸도 굳어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본 척만 했는데 핸드폰을 봐도 앞에 시야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딱 저한테 한 3m 정도 거리에서 멈췄더라고요. 그 사람이. 약간 핸드폰을 보면서 그 사람 쪽을 살짝 흘끗 보는데 체구도 굉장히 작고 머리도 약간 단발머리 같은 느낌의 약간 여성분이 있길래 제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아까 너랑 나랑 전화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데 그 당시에는 너무 갑자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거니까 그 여성분이 재밌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표정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어서 이 사람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 지금 친구들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다 먼저 하고 진짜 막 뛰어갔습니다. 호텔 쪽으로. 그러니까 호텔 막 뛰어와서 방 문 잠그고 딱 침대에서 이불 덮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누르니까 제가 이제 조심히 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보면 밖을 볼 수 있는 조그만한 그 구멍 있잖아요. 그걸로 밖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문 두들기면서 안에 있는 거 다 한다고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거 듣고 저는 그냥 그때 이후로는 기절을 해서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서 그러다가 6시에 딱 눈을 떠서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근데 어제 제가 봤던 여성분이 단발머리에 약간 피부가 하얗고 키가 좀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제 제 번호를 딴 사람이 3분이라고 했는데 그 3분의 얼굴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성분이 없는 거예요. 기억은 나는데. 네, 기억은 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하고 제가 어제 혹시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그 통화 기록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차단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지?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 차단을 하면 이 번호로 이제 통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고 맞지. 있거든요. 예. 근데 없는 번호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순간 뚱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막 해주고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희끼리 생각인데 첫 번째로는 매매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범죄 쪽으로. 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귀신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귀신을 원래 안 믿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런 일을 막상 겪고 나니까 수원역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혼자 숙소에서 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너무 사람같이 표현을 하니까 이거 범죄 쪽 아니야? 그럼 뭐 매매 쪽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귀신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귀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생생해서 그 네. 기억이 전화번호도 남겨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뭔지 아직도 의문인 미스테리로 남아서 저는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매매였다면 그 네. 여성분 뭐 뒤로 누군가 따라왔거나 아니면 네. 그 초인종 누르고 뭐 두들기고 할 때도 같이 들어오거나 어떻게든 강제로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도 아직도 이거는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얼굴 정확히 기억나요? 어때요? 근데 그분 얼굴은 제가 아까 전에 솔직히 너무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예.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말을 해야 되는 거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요.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분 얼굴이 제가 아까 단발머리에 피부가 하얗고 키가 작다고 했는데 그 얼굴이 제가 직접 봐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제가 말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리에 약간 주입이 되는 느낌? 그 사람 얼굴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죠 잘. 그냥 피부가 하얗고 단발머리에 키가 작다 이런 생각만 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기억에 네, 남을 바로 수밖에 눈앞에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뭔가 흐린 것 같은 기억이 안 나고 외형만 기억이 난다 라고 맞습니다. 하시는 거 보면 귀신의 느낌이 좀 강력합니다.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갔다 와서 이제는 안 보이지 않을까. 귀신 잡는 해병이어도 도망가는 건 못 참죠.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HK님께서 또 상황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똘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가애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애니님께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미국은 아마 아침일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제가애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지금 참여하시는데 미국 날씨는 좀 어떤가요? 여기는 좀 비가 오려고 우중충해가지고. 어허.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맑을 줄 알았는데, 네. 무서운 오늘은 이야기 조금- 하기 좋은 또 날씨가 됐네요.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저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니님. 네네. 미국에도 비가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닙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예를 들면 가게면 좀 진상들이나 아니면 좀 정신이 조금, 그런 사람들. 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쪽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은 네. 살짝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예, 자, 일단은 제가애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집에서 귀신 본 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더 필요합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제가애니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저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큰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모네 집이 또 단독 주택이었고 앞마당이 좀 큰 상태에다가 집 뒤에도 땅이 좀 있어갖고 거기를 저희는 뒷마당으로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뒷마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큰 이모네가 개를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앞마당에도 몇 마리 키우고 뒷마당에도 몇 마리 키우고 근데 앞마당에는 유독 하얀색 강아지들을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몇 달 안 돼서 그 이유 없이 차례대로 한 마리씩 막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예? 이게 마당에 강아지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시골처럼 묶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 쥐약을 먹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눈 뜬 상태로 이 친구들이 무지개 다리를 5마리 있으면 그중에 1마리가 건넜다던가 그런 게 반복됐어요. 근데 그렇게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 건널 때 또 며칠 뒤에 또 새로운 강아지들이 데려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보면 다 하얀색 강아지들이었어요. 이게 좀 뭔가 어린 저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다가 네. 제가 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친척 언니들이랑 방을 같이 사용했는데 방문을 딱 열면 양쪽 벽에 2층 침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 2층 침대에 2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언니들은 각각 1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남동생도 저희랑 같이 방을 쓰면서 남동생도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조금 크니까는 방을 분리를 해가지고 동생이 사용하던 2층 침대는 선풍기나 막 이런 짐들을 좀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저녁 9시가 되었을 때였어요. 다음날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빨리 자라고 하는데 안 자고 버팅기다가 혼났어요.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난 상태로 침대에 올라가서 인형 껴안고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몸이 확 추워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추워지면서 소름이 돋는데 일반적으로 소름이 돋으면 팔에 닭살 돋는다 하잖아요. 그때 저는 소름이 팔뿐만이 아니라 두피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뭘까 하고 그냥 무섭긴 한데 그냥 생각 없이 눈을 딱 떴어요. 예? 근데 생각 없이 눈을 딱 뜨는 순간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귀신들 등장할 때 파란색 조명 이렇게 켜지면서 등장하잖아요. 그 조명 빛을 받은 그 여자 얼굴이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형태가 긴 머리를 하고 있고 되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지?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지? 하는 찰나에 아래를 보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딱 아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눈을 진짜 세게 감았어요. 차라리 몸까지 보였으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얼굴만 그렇게 보이니까 8살짜리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귀신이라는 것도 몰랐고 막 무서우니까는 막 덜덜덜덜덜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세게 감고 있다가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네. 한쪽 눈을 살며시 이렇게 뜨니까는 없더라고요. 그 형체가. 그래갖고 그냥 뭐 그때부터 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복도 쪽 창문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어갖고 내가 그쪽을 쳐다보면 사라지고 또 안 쳐다보면 쳐다보고 이렇게 깍둑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 아니면은 길 가다가 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뭐 저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니까 네. 뭐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5학년 때 이 집에 대한 좀 안 좋은 거를 했어요. 아, 잠시만요. 네. 사시는 곳이 미국인 거지. 지금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배경이. 이야기 배경은 한국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니까. 여러분들 네. 헷갈려 네. 하셔가지고 중간에 잡았어요. 아, 그러세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한국 살 때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수호령 만들기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수호령이 또 종류가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취향에 맞는 수호령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죠. 어떤 수호령이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뭐 악령 부르기, 마녀 되는 방법 이런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호기심이 커서 나 귀신도 보는데 귀신이라도 대화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친구들은 뭐 일반적인 수호령을 불렀다면 내가 좀 나쁜 수호령을 불러서 내 친구들이랑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걸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막 방법을 찾아보는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그 방법들이. 예. 그래갖고 그 방법들을 12살짜리 애가 하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저랑 마음이 같은 친구들을 조금 모아서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 나이 때 뭐 방법이라고는 유명한 강령술 있잖아요. 분신사바도 해보고 여우놀이였나요?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나쁜 귀신도 안 나오고 뭐 악마도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 귀신은 보는데 내가 아직 이런 악한 기운을 불러들일 힘이 부족한가 보다. 이거를 좀 힘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귀신한테. 그때는 제가 악마님 저한테 악마의 힘을 주세요. 아이고. 제가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매일. 근데도 뭐 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막 지내다가 주말이 돼서 친구들이랑 막 동네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모가 10,000원을 거실에서 없어졌다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전에 10,000원이 거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나 모른다고 저 못 봤는데요 하고 밥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걸리면 혼날까 봐. 혼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진짜 악마가 있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나 진짜 이거 10,000원 가져간 거 나 이모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안 혼나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모가 알더라도 모르는 척 무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진짜 제 영혼을 가져가라고. 저 영혼 바치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냥 가져가라. 진짜 나 안 혼나고 싶다. 무섭다. 이러면서 진짜 속으로 빌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래? 라고 귀에서 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이거는 내가 너무 간절하게 빌어가지고 잘못 들었다. 착각했다. 이게 진짜 귀신이 있는 게 맞나? 내가 보는 게 진짜 귀신일까? 이런 의구심을 막 가지면서 그냥 잤어요. 자는데 그때가 또 여름이었어요. 근데 집에 뭐 에어컨은 물론 없고 그냥 선풍기를 틀면서 자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또 몸이 춥고 막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귀신 보기 전에 막 소름이 두피까지 퍼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눈을 뜨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또 이상한 거 볼 수도 있으니까 눈을 감고 그냥 자는 척을 하자 하고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 하다가 이게 뭔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하고 눈을 실눈으로 이렇게 떴는데 그 사람 해골이 보면은 눈구멍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 눈을 떴는데 그 눈구멍이 깊게 파인 상태인 여자가 저를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무서우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확 뜬 거예요. 확 뜨니까 그 순간 그 여자가 그 검은색 총 같은 걸로 제 가슴을 푹 찌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기절을 했고 다시 일어나 보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밤에 너무 추워갖고 악몽을 꿨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기도에 심취해갖고 이게 또 꿈에 나왔나? 싶어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또 뭐 10,000원 찾던 이모는 그냥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할 게 좀 통했나? 아니면 까먹으셨나? 뭐 일단은 다행이네 하고 지나갔죠. 학교 갔다가 뭐 특별한 걸 보거나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밥 먹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위를 눌린 거예요. 그 가위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발 밑에까지 내려왔고 상체는 안 보였어요. 그 하얀색 다리가 제 목이랑 눈을 으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눈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그렇다고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지금. 이걸 알게 된 거죠. 혼자서 막 움직이려고 발악을 해도 얘는 막 좋다고 막 빵빵빵 뛰고 있고. 그러다가 그때 또 마침 친척 언니 중에 둘째 언니가 들어와서 제가 가위에 딱 깼어요. 식은땀 흘리면서 막 제가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까 야 너 괜찮아? 야 너 뭔 일인데? 이래갖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또 다리가 막 내 얼굴 올라와서 뛰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자려고 누우면 그 귀신이 또 위에 올라와서 계속 뛰는 거예요, 저를. 자다 깨다 반복을 하다가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러나, 난 자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반항심을 가지고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안 자려고 버팅기다가. 근데 잠이 들고 나서 가위가 눌리는 횟수가 또 잦아지고 가위가 또 안 눌리면 그 눈구멍이 파인 귀신이 저를 막 쫓아와서 괴롭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꾸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장면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아니면 도였어요. 가위를 눌리거나 귀신한테 쫓기거나 그런 꿈을 꾸거나.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잠잠해졌어요. 네. 잠잠해지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되던 해였습니다.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용돈을 모아서 전자사전을 하나 사게 됩니다. 전자사전, 와, 예. 네. 그때 아이땡땡사에서 만든 전자사전이었는데 그게 최신형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전자사전으로 노래를 틀고 제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했어요. 근데 문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귀신이 나타나기 전에 그 증상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팍 퍼지고 무섭다라는 감정이 싹 드는데 그때 시간이 또 7시에서 8시 사이였어요. 이 시간대는 그래도 귀신은 보이진 않겠구나. 얘가 또 왔나 보네. 얘가 또 왔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왔네 하고 무시하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전자사전에서 노래가 2절 후렴 부분이 막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도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바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소리 지르면서. 마침 또 그때 이모가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니까 야, 너 왜 그래? 이래가지고 아니, 나 노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 너무 무섭다 하면서 막 거의 울다시피 막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또 일단은 뭐 이모가 방에 들어갔다 나가고 아무 일 없다고 했으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연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전자사전을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심슨 패밀리에서 심슨 리사가 웃는 시점부터 동영상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심슨 리사가 웃을 때는 이렇게 웃지 이렇게 안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번 더 무섭고 또 더군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동영상을 틀려면 전자사전을 열고 동영상을 눌러서 그 동영상을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동영상은 물론이고 그냥 음악만 틀고 전자사전 뚜껑 닫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갑자기 뭐 시스템 오류라거나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쪽에서 오류가 나서 이게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귀신에 대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그 증상들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는데 다시 한국 가고 나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는데 예. 남편 만나고 나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많이 증상이 너무 괜찮아졌어요. 오. 귀신 보는 형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예. 좀 안 좋은 기운을 남편이 좀 중화시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은 저랑 같이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해요.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어디가 다친다든지 이번 연도 초에는 차가 역주행으로 달려가지고 3중 충돌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었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또 저는 이런 귀신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나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좀 급하게 마무리되긴 했는데 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오늘 또 제가 예니님께서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셨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미국에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오늘 하루도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약한 영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약한 영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을 또 직접 만나 뵙게 되네요. 실제로 귀신이 되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영웅님 안녕하세요. 약한 영웅님께서 실제로 귀신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귀신의 집에서 제가 알바를 하다가 이제 겪은 내용입니다. 요 그렇죠. 정도까지만. 네네. 귀신의 집에서 알바하면 뭐 하겠습니까? 귀신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인 것 같은데, 이거 일하면서 저한테 사진 몇 장은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유치할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맞아요, 다들. 심각합니다. 귀신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좀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약한 영웅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약한 영웅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처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4년 전에 겪었던 실화 바탕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귀신의 집 알바를 단기간에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좀 알만한 곳인데 워낙 그때 당시에는 귀신을 뽑는 이런 배우가 경쟁이 심하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조금 빡세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남자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라서 저도 열심히 이런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좋은 기회로.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네. 귀신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일단 서두로 이력서를 읊어보고 그 자리에서 액팅을 시켜봐요. 귀신 연기를? 네, 뭐 귀신이 됐든 뭐 좀비가 됐든 아니면 뭐 나를 놀래켜봐라.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면접장에서. 그러한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준비한다고 의사 가운 이런 걸로 준비해서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할로윈 기간 때만 오픈하는 귀신의 집이기도 하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뭐 돌비님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귀신의 집을 체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귀신의 집 건물 외관을 보시면 되게 으스스하고 약간 기분이 찝찝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부 분위기도 정말로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게 왜냐하면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해서 퇴사 후에도 그 어떠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몇 년 정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썰을 그때 입사 당시에 어떤 퇴사자분이 사진을 올렸다가 그거를 끝까지 찾아내서 전에 내려오는 썰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겁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잠깐만 귀신의 집에서 귀신 나온다 그러면 더 인기가 많을 텐데.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간이 그게 큰 편은 아니어서 조심하자 그런 마인드로 하는데 썰을 풀려고 최대한 번호를 지정해서 방 개수나 대충 어떠한 느낌인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서 용기 있게 좀 말을 건네보려고 합니다. 총 체험 코스는 5개 코스가 있는데 제가 연기를 맡았던 곳은 4번째 위치한 곳이고 제일 저기 구석진 곳이에요. 각 방별로 연기자들이 위치를 하고 손님이 오면 놀래켜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과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위치한 방 분위기는 사진을 보셨다시피 모형, 저희는 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고 침대에 여기저기 시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 을 달려 있거나 이런 컨셉을 하는 방이 있어서 정말로 불을 켜면 보이는데 불을 끄고 어쨌든 저희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눈이 어둠 속에 적응을 하면 천천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무섭고 1시간 있으면 정말 패닉이 올 정도로 폐쇄공포증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할 정도로 되게 밀폐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인데 혹시 저희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날씨에 일하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날씨요? 그 내부니까 뭐 그냥 에어컨 틀거나 뭐 히터 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게 할로윈 기간이라 뭐 여름 막바지 시작해서 가을에 하는데 요 시즌 때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엄청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 올 때 비가 오면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는 오히려 내부 안에서 좀 쉬면서 한마디로 조금 우스갯소리로 꿀 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쉬면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비 오는 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적응하고 있는 와중에 그날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비 오는 날이면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그날 밤에 마지막 타임 근무를 투입을 하고 1시간 정도 지났나? 너무 지루해서 저희 네. 무대라고 하죠. 백스테이지 쪽에 출구 쪽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는 큰 대문이 있는데 그 사이 빈틈으로 대략 손님이 얼마 정도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너무 심심해서 혹시나 손님 있나 보러 갔어요. 그래서 대문 사이를 봤는데 그 대기줄에 네. 정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다 아싸 하고 돌아갔죠. 근무 위치로. 근데 여기서 제가 드레스 입은 여자를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할로윈 때는 워낙 각양각색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예. 워낙 많아서 그런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저희 알바생들을 놀래켜 주려고 그걸 좀 짓궂는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해서 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연기자 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 컨셉상 의자, 침대, 각종 기구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통상 제 끝 방까지 오는데 체감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깜빡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루 몇 시간을 몸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 금방 지치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잠들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확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막 케이블 타이 묶인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평소에 가위를 잘 눌리기도 하고 원체 기력이 없는 체형이어서 별 의심 없이 왜 이러지 하고 누운 상태에서 몸만 겨우 까딱 움직여서 위를 쳐다봤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싹 쳐다보고 슥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지? 놀라서 앞을 이렇게 핸드폰 보듯이 저희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누워서 딱 쳐다봤는데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손톱으로 저를 막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식 막 엄청 긁고 있는 거여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 이거 살아야겠다. 나는 이거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막 그냥 몸을 비틀고 침대로 그대로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밖으로 나갔는데 근데 이게 웬걸? 다른 연기자들하고 스텝이 전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다들 여기 있냐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그냥 손님도 한 팀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그래서 너 불러도 한참 말이 없길래 그냥 나온 줄 알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워낙 스텝이랑 연기자들이 많아서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이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 쓴 거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뻘쭘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아무도 안 믿을 걸 알기에 혼자 묵인하고 하루가 지나 다음 날 그 연기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방 안이 뭐랄까 이제 에어컨을 튼 것처럼 한기가 싹 이게 꽤나 추웠어요. 안에는 저희가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싹 한기가 도는데 손님도 꽤 오고 가고 해서 바쁘기도 하고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별 신경을 안 써서 그대로 연기를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간 지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날은 또 추석 연휴가 낀 날이어서 손님도 되게 많고 학생도 많고 저는 또 몸하고 목소리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바닥에 탁 철썩하고 누웠는데 귓속말로 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니까 왜 그랬어라를 되게 나지막하게 말한 거예요. 쓱 오더니 그니까 왜 그랬어 그렇게 귓속말로 속상인 거죠. 저는 진짜 그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숙소로 가서 잠을 자도 누가 저를 막 묶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러니한 건데 제가 앞전에 제가 막 기가 약하고 좀 왜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몇 년째 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알러지가 온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사진이 조금 일부분만 보여서 그렇지 다리부터 상반신까지 다 그냥 수포 올라온 것처럼 다 두드러기 올라온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연기하던 방은 임시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저는 유일하게 제가 토속신앙을 잘 안 믿는데 요런 계열 무당 쪽을 믿는 친구한테 이 사연을 말해주고 저는 회사 쪽에 병가를 내고 친구를 통해서 외진 곳에 위치한 무당 선생님을 찾아 뵀었어요. 강화도에 위치한 무당집인데 기와집이었고 나이가 지긋하신 무당 선생님이 먼저 나와 계시더니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데리고 올 거 데려와지 여기가 어디라고 악한 곳에 데리고 온 거냐라고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죠. 나는 처음이고 초반에 이렇게 손님을 대해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셨는데 들어보니 이미 제가 들어설 때부터 이런 어두컴컴한 뭐랄까요? 이런 기운들을 들고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할아버지 선생님 딴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한 비방용 굿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간단한 의식을 치러야 안쪽으로 좀 들여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오, 방어를 한번 치는구나. 길을 쭉 죽여 넣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단어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귀신의 집을 만들 제작 당시에 들어보니 산을 좀 깎아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흔치 않게 심심치 않게 야생 동물들을 좀 꽤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오, 예. 고라니는 물론이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멧돼지 막 이런 거. 당연하게 그냥 방생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도 퇴근하는 길마저도 왼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 숲도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데 퇴근하는 길에 살모사 2마리가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공사를 하다만 곳이 있어요. 거기서 녹슨 삽 모서리를 그냥 정확하게 머리를 망설이고 이렇게 친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때는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예. 워낙. 찍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너놈이 절대로 살생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고 한 마리도 아니고 그 2마리를 그 지경 될 때까지 만들었으니 벌을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 이런 것들이 또아리를 튼 채로 저를 계속 묶이기도 하고 뱀 피부처럼 오돌도돌하게 제 몸에서 뭔가 하나둘씩 표시라고 해야 될까 이런 증상을 보이게 하도록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당 선생님을 통해서 한동안 솔루션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최대한 그쪽에 일을 안 하는 것을 추천은 하지만 어쨌든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방을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귀신의 집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말로 저는 쥐죽은 듯이 살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솔루션 받은 이후로 몸이 괜찮아지고 귀신의 집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 다치고 일을 마무리했던 저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귀신의 집에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까요? 이게 왜 귀신의 집에서 종종 뭐 귀신을 목격하는 연기자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번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살모사를 죽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아마 외부적인 요인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약한 영웅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거기서 알바하셨던 분들,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귀신 목격담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었어요? 궁금해서. 귀신 목격담이 되게 저도 들은 거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무전기를 차고 일을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 되게 옛날부터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일을 했던 시즌마다 했던 형인데 경력이 있으시구나. 경력직 형인데 처음에는 안 믿었죠 당연히.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믿게 되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건데 그날도 이제 비 오는 날이고 손님도 없는데 무전기에선 누가 들어왔다라고 신호를 주는 듯한 그런 신호를 받아서 막 연기를 했는데 어쨌든 귀신의 집 내부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CCTV를 달아놓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CCTV를 돌려봤더니 혼자서 허공에 대고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CCTV에. 그래서 이 형도 좀 이상하다. 그 형도 저처럼 기가 또 약했어요. 예. 원체 또 기가 약한 형이라서 그런 것보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에는 막 뭔가 이게 무당이 칼춤을 추는 듯한 그 액션을 형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요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좀 많았죠. 이게 저도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라서 되게 내용이 짧았는데 네. 또 다음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네네. 약학영웅님께서 겪었던 또 귀신의 집 알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좀 생각나시는 그런 썰들 있으면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약한 영웅님께서 오늘 귀신의 집 알바할 당시에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비가 오는 날에 또 겪었다고 하시니 더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알바 자리 있으시면 진짜 더도 말고 한 두어 번만 귀신 보고 또 제보해 주시면 어떨까 소소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한 번씩 정도만 귀신 보시고 나머지는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